요즘 산책하다 보면 길가에 하얗고 동글동글한 토끼풀 꽃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세이클로버는 행복을,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행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풀 클로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한 패턴을 크기에 맞춰 잘라줍니다. 이번 작업은 조금 독특한데요. 총 3장의 그림을 나란히 배치하고 양쪽에는 세이클로버와 네잎클로버를, 가운데에는 글씨를 넣어 포스터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거든요. 글씨가 들어가는 패턴은 세밀한 작업이 될 거라 글자를 채울 때 쓸 패턴과 배경을 채울 때 쓸 패턴을 나누어서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배치되겠죠. 자른 패턴을 미리 준비한 바탕판 위에 고정합니다. 바탕판도 그림 크기에 딱 맞추면 안 되나 싶은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됩니다. 저는 그냥 만약을 위해서 남겨두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론 볼펜으로 패턴을 따라 그려서 바탕판에 자국을 남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클로버의 패턴만 보면 좀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완성되면 총 3장이 세트로 배치되고 가운데에는 글씨도 들어가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글자가 있는 패턴의 정중앙에는 무한대 기호를 넣어보았는데요. 행복 속에 행운이 깃들고 행운 곁에 행복이 반복된다는 걸 계속 떠올렸으면 해서요. 패턴이 각각 바탕판에 잘 남았는지 음영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빠진 곳이 없어 보이면 유성펜으로 자국을 따라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성펜으로 그리는 패턴이 이후 작업에 중요한 가이드가 되니까 그 점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따라 그려줍니다. 역시 글자 부분이 어렵긴 했는데요. 자를 대고 그려서 수직선을 맞춰야 하나 하다가 나중에 패턴을 칼로 딸 대로 밀어두었습니다. 패턴을 다 그려준 뒤에는 한지색을 골라봅니다. 주제가 클로버니까 초록색 계열의 한지를 고르고 깔끔한 배경을 위해서 흰색 계열의 한지도 준비해봅니다. 글자 패턴의 배경은 연노랑 한지로 채워줄 예정입니다. 참, 이번 바탕판은 이전의 절반 두께인 OT로 했습니다. 바탕판이 얇으면 더 다양한 액자에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패턴 조각의 크기가 크면 한 번에 모든 조각을 칼질해 두어도 조각이 떨어져 나갈 부담이 적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글자 패턴도 각 글자 사이가 떨어져 있어서 옆 조각을 뗄 때 함께 떨어질 염려가 없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라 미리 한꺼번에 칼로 홈을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한 조각씩 색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세이클로버의 톤을 잡아줄 연두색 한지를 먼저 붙여주고 옆 조각 색과는 조금 다른 녹색의 한지를 하나씩 채워나갑니다. 새싹 같은 세이클로버를 다 채워준 후 깔끔한 느낌의 흰색 배경을 붙였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흰색은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 보면 질감과 색이 미세하게 달라서 심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세이클로버가 완성됐고요. 다음엔 네잎클로버를 붙여갑니다. 네잎클로버는 진한 초록색을 중심으로 전체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합니다. 바로 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른 색을 교차해서 채워주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색이 묶여서 보이지 않게 하고 보는 재미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잎클로버 부분을 다 채워준 후 이어서 배경을 채워줍니다. 네잎클로버의 배경도 역시 흰색 계열의 한지로 채워줄 건데요.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세이클로버의 배치 순서와는 다른 배열로 붙여서 균형을 맞춰줄 겁니다. 아무래도 흰색 한지는 잘 비쳐 보여서 접착 부분에 다른 조각이나 먼지가 붙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세입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글자 패턴을 채울 차례입니다. 패턴 크기가 작으면서도 지켜줘야 할 수직, 수평각이 있으니 더 신경 써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운데 뚫린 부분을 배경색으로 먼저 채워주고 남은 글씨 부분을 붙여나갑니다. 작은 조각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순간이 은근히 좋습니다. 무한대 기호 가운데도 먼저 배경색으로 채워주고 글자 부분을 붙여줍니다. 곡선이 많은 부분을 먼저 끝내려고 O자를 먼저 작업했는데 가운데 구멍을 먼저 메우고 나머지 글자를 채워줍니다. 쉽게 생각했던 G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진땀을 좀 빼고 나니 남은 글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워져서 선녀같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채우다 보면 글자 부분도 완성입니다. 이제는 여백을 채울 차례인데요. 닥섬유가 잘 보이는 연노란색 배경지를 아래에 두고 배경용으로 인쇄한 패턴을 올려서 홈에 끼워 놓을 부분을 생각해서 자릅니다. 글자 바깥 테두리와 살짝 겹쳐지는 정도의 여유만 주고 잘라주면 됩니다. 글자를 작업한 그림 위에 배경지를 올려 위치를 잡고 이형지를 일부만 떼어서 천천히 붙여줍니다. 잘 됐다면 남은 부분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제는 글자와 배경 사이로 배경지를 밀어넣어 깔끔하게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직선의 특징을 잘 살리는 데에는 팔레트 나이프가 더 적절해서 도구들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배경지를 넣을 때에도 G자가 어려웠는데요. 아마도 리을 같은 생김새라 은근히 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배경도 천천히 밀어넣다 보면 색 채우기는 완성입니다. 글자가 예상보다 예뻐서 앞으로 패턴에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의 테두리를 액자 크기에 맞춰 정리해주기만 하면 드디어 완성입니다. 지친 하루 끝에는 세잎 클로버의 편안한 행복이, 내일 아침에는 네잎 클로버의 기분 좋은 행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